오늘 주식 사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잘 주식 사냥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8월 말 공약주, 그러니까 9월 공약주죠. 되게 좋은 모습을 많이 이제 보여줬습니다. 오늘 9월 공약주 흐름들 좀 보면서 어떤 종목군들이 올라갈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좀 보시자면요. 오늘 거래소 코스닥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1조 넘게 팔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기관들보다도 외국인의 거래소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또 의미가 있고, 게다가 선물도 외국인의 이 유입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하루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그동안 좀 침체됐던 지주사들이라든지 또 금융주라든지 보험사들 이런 증권 관련주도 오늘 반등이 모처럼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도 나쁜 흐름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오 종목군들 저번 주 좋았고 오늘 이번 주도 나쁘지 않은데, 다만 이제 이번 주에 CPI, PPI 발표에 따라서 이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이 흐름이 조금 약해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물가 흐름에 따라서 바이오 종목군들의 이 편차 등락폭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그런 이 물가지수, 미국의 CPI, PPI를 좀 기다리는 모양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 또 바이오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또 훈풍이 불 수 있을 거라 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봇주들이 굉장히 강했고 또 반도체 소부장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조금 이제 코스닥 종목군들은 로봇과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일부 종목군들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래소는 이제 그 지주사 관련주들, 금융보험 관련주들 이 섹터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런 대형주들 또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 근데 일단은 코스피 쪽에서는 지주사 관련주들을 여러분들 잘 컨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9월 종목군들 좀 보시면요,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클로버도 오늘 20% 급등하면서 35%, LNC바이오도 제가 주말 공약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나오자마자 거의 뭐 폭등을 했죠. 그래서 급등하는 모습들. 그다음 테크윙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유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더존비존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코미코가 급등, 동진세미켄 급등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종목군들은 전반적으로 다 지금 플러스권대를 대부분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오늘 LGCNS도 급등했고 메리츠 금융지주, 또 한국금융지주도 오늘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군들을 계속적으로 컨택을 하시면서 지켜보시고, 8월달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세진중공업도 한 번 더 뭐 제가 수익률을 갱신은 하진 않았지만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올릭스는 뭐 대박이 났고, 또 현대임스나 또 성광밴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어떤 종목군들을 봐야 될 것이냐, 로봇 관련주, 또 바이오 관련주,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우리가 계속적인 컨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원전 관련주도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조선 관련주가 엄청 올랐어요. 근데 조선 관련주가 뭐 이렇게 한번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 식어갈 때가 올 겁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세진중공업도 그렇고 막판에 조금 이 밑거래가 나오면서 급락세를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조선 관련주들 컨택은 지금으로서는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이렇게 윗꼬리가 약간 나왔죠. 그 다음 HJ중공업도 오늘 조금 음봉으로 좀 빠져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나오션도 마찬가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그런 이 조선 관련주들은 일단은 좀 홀딩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일단 맞지 않을까. 좀 더 하방 경직성을 다지고 나서 다시 재진입해도 되는 거는 조선 섹터. 왜냐면 앞으로 2026년 7년도에도 수익이 계속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선 섹터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급등에 의한 이 과열 양상이 좀 도드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조선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좀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측면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이제 원전 관련주를 잘 보는 게 나아요. 보성 파워텍 오늘 또 급등이 했는데 일진 파워라든지 그 다음에 한전 기술, 그 다음에 우진, 뭐 엔텍 이런 것들이나 그 다음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 차라리 이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조금 더 이 조선 관련주보다는 이 차라리 다음을 준비한다 했을 때는 이런 관련주가 낫고, 그 다음에 지주사 관련주 한국금융지주 9월 추천주였죠. 한국금융지주가 돌아섰어요. 그 다음에 메리츠 금융지주는 많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세가 약했지만 자리가 여전히 좋은 모습이고요. 미래에셋 증권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증권도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그래서 뭐 DB 손해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 관련주, KB 금융지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될 때 됐다. 어쨌든 11일 날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고 하네요.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높은데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원래 그때 이후로 제로 수미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서 오히려 싸게 접근해 놓고 그때 차라리 얘기 나오면 반을 팔아가지고 수익 실현하고 분위기 안 좋으면 다 팔든지, 분위기가 좋으면은 절반 들고 가서 앞으로 추세적인 상승 나올 때 조종시 매수하는 관점으로 지주사는 끌고 가면 되니까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 오늘 클로봇 급등했어요. 클로봇 급등했고요. 또 삼현 상한가를 갔고요. 또 SM코어는 이제 SK가 이재주주로 있잖아요. SM코어 이것도 좀 세력주로서 좀 뭔가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작은 종목이지만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이젠 RNM, 그 다음에 로보스타, 로보티즈 이런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로봇 관련주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우 로보틱스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로봇 관련주는 제 생각에는 이 산업형 로봇 있죠. 물류 로봇 요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형 로봇, 물류 로봇. 근데 수술 로봇이나 이런 거는 아직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뭐 큐렉소라든지 PNX, 미케닉스 이런 종목군들은 PNS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PNS 로보틱스 이것도 조만간 급등은 할 것 같긴 한데 조금 처질 수 있어요. 지금의 트렌드, 로봇의 트렌드는 산업형 로봇, 물류 로봇. 왜냐면 노란 봉투법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는 뭐 에이빌 바이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그 다음에 뭐 에이프리 바이오, 그 다음에 그 비만체로제는 올릭스, 인벤티지랩 이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백신 쪽에서는 SK바이오팜이나 유바이오로직스, 제가 추천드렸던 유바이오로직스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삼천단 제약이나 또 그 밖에 여러 종목군들을 잘 컨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어마켓에서 또 보로노이가 또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꼭대기에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조정받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한번 또 크게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떨어지는 거 보고 대응하시고, 아니면 아예 전고 좀 뚫고 나서 접근하는 게 낫겠다. 퓨처캠 이런 IPT 치료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낫다. 한미약품, 셀트리온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런 바이오 종목군들은 좀 CPI, PPI 흐름을 좀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 이것도 잘 봐야 돼요. 도전 비주얼이 제일 좋아 보이고요. 현재로서는요. 그 다음에 뭐 한국어 컴퓨터나 이런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기타 반도체 소부장 테크윙이나 또 하나마이크론 말씀드렸는데, 하나마이크론 오늘 급등했는데 하나마이크론도 이제부터는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유니테스트라든지 이런 종목군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런 종목군은 급등했으니까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코미코도 오늘 급등했었어요. 코미코나 미코 이런 종목군도, 세라믹
업종들, 그 다음에 미국에 공장이 있는 것들, 동진 세미캠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 올라간다고 많이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떨어지고 나서 다시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런 종목군들도 여전히 살아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기타 종목군들은 뭐 사마 콘덴서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MLCC 이런 종목군들도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도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다날, 그 다음에 LG CNS 이런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장비 쪽은 솔리드나 RFHIC 여러 종목군들도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 코스피나 코스닥에 대한 상단에 대한 저항대가 아직 있어요. 코스피가 오늘 상단은 머리를 틀었는데 이게 내일은 또 올라갈 것처럼 보다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또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또 물거품이 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온다든지 어떤 미국발 악재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다시 한번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올라간다 따라붙는 거는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조종시는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내일 설령 하락하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오히려 내일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서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 조만간에 제가 봤을 때는 전고점은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 모레 넘는 건 아니고 조만간 넘을 때가 오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을 기대하는, 악재가 없다고 하면 하락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오늘 전고점까지 지금 거의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확률도 있지만 조정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나 모레 같은 경우에는 또 음봉이 강하게 밀리면서 시장 투자자들의 겁을 줄 겁니다. 그 겁을 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라고 땡큐하고 바이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상한 종목을 사면 안 돼요. 이화, 전기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환기 종목, 관리 종목 이런 거나 뭐 잡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지 마시고 좋은 종목으로 하락됐을 때, 떨어졌을 때 사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인벤티지 양봉 나오거나 조정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에서 오히려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할 매수하고 떨어지면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수하고 그러면 반등이 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팔든지 또 일부 팔고 보여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동진세미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진세미캠 제가 9월 종목 추천 종목으로 언급을 드렸는데 장대 항목 나왔죠. 이때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걸 찍고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 차라리 분할 매수를 해놓고 이때 급등 나왔을 때 일부 팔리고 나서 내가 다른 종목에서 놀면 되거든요. 동진세미캠이라는 종목이 나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어쨌든 뭐 이 코스닥에도 굉장히 훈풍이 불고 있고 또 반도체도 훈풍이 점차 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HD 한국 조선해양 같이 꼭대기에 있는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매매 플레이를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언제 급락이 나올지 몰라요. 근데 뭐 급락이 나오더라도 뭐 조만간 다시 한번 또 딛고 턴할 수 있겠지만 급락이 나오면 심리적인 압박이 들어요. 왜냐면은 오늘 다 올라갔는데 얘만 급락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급락을 하더라도 이게 급락하고는 단순히 급등한 경우도 가끔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급락을 하면 아까 동진세미기처럼 일주일은 걸려요. 못해도 이렇게 9월 초에 일주일이 걸린다고요. 닷새가 걸린다고요. 일주일이. 그러면 이것도 나는 소외가 있기 때문에 이거 팔고 다른 거 가야 되나 하고 다른 거 사거든요. 그러면 내일 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내일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지만 또 내려가요. 그리고 또 내가 파니까 올라가. 내가 또 사니까 떨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이면 지금 같은 때는 오히려 음봉시 매수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도 마찬가지인 게 양봉이 나왔고 턴어라운드 한 자리니까 오늘 사면은 내일 급등하지 않을까, 조만간 급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눌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눌러줬을 때, 아니면은 차라리 이 전고점 3288포인트 넘어가는 모습 보고 들어도 돼요. 근데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3300이라는 숫자가 넘어가면 여러분들 다 과감하게 달라붙을 거예요.
3300이라는 게 전고점이기도 하고 역사상 우리 고점의 최고치가 3300포인트 3300 뭐 30포인트긴 하지만 그러니까 넘어가면 아 이제 정말 전고점 뚫고 연고점 뚫고 신고가를 간다 하면서 개인들 막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3300을 가는 것처럼 하다가 또 두개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흥분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기다리자. 그러니까 조정 기다리자. 뚫으면은 뚫고 나서 사는 게 아니라 뚫고 나서 조정식 기다리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지금 상태에서 음봉을 기다리자. 음봉 조정을 기다리자. 두 번째, 3,300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3,300 넘어가면 추가 랠리 나올 거예요. 나올 때 그렇게 바로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뚫고 올라갔다가 또 급락을 만들거나 다시 한번 자리 만들고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를 기다리자고요. 근데 내가 데이 트레이딩 매매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안 되시는 분들은 따라붙지 마시고 일단은 좀 조정을 눌림목을 기다리자. 3,300을 뚫더라도 눌림목을 기다리자.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요거를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이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하죠. 어떤 종목이 필요할까요? 로봇 관련주,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지주사,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그쵸?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요 관련주들, 그 다음에 수출 관련주들, 그쵸? 뭐 풀무원 같은 식료품이나 아니면 화장품 관련주들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아니면 자동차 부품 요런 쪽으로 보시는 전략을 써보자. 순환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내 종목이 소외됐다 하시지 마시고 기다리면 올라오니까 올라올 때 정리하시고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전략을 쓰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성투하시고 이번 주도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